마이크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가지. 예,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우리 민주당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 제주도의 우리 이 선대당원 동지 여러분들 힘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만드는 데 헌신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침 어젯밤에 와서요. 아침에 지금 사상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상 사건이냐 항쟁이냐 이렇게 명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직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까 방명록에 제가 사삼민주항쟁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사삼민주항쟁 희생자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게 다시 그 역사에 대한 왜곡, 역사에 대한 진실 바로잡는 거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반드시 해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단독 후보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가 도당에 또 우리 사무처에다가 대표 후보들 아니면 뭐 당 지도부에나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이렇게 당원 간담회를 합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연락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후보지만 그래도 이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 당원분들 찾아뵈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우리 사무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다 다녔어요. 전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 남북도, 세종, 충북, 강원까지 하고 계속 쭉 하려고 했는데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막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요일 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우리 중앙 선대위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게 됐어요. 이대로는 우리 축제회장,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축제회장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해나 이 폭우로 인해서 재난, 거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었죠. 경상남도 산청에서는 아직도 희생자가 잘 많았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남의 담양이나 뭐 곡성이나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 굉장히 피해가 크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 제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인데 저희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됐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는데 예산, 서산, 당진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부여도 많았고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전국적 유세를 이제 중지하고 합동연설회를 중지하고 우리 당원전에서 우리 유튜브로 당원전에서 중앙당 당원전에 가보셨죠? 당원전에서 이제 연설 충청권하고 영남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지역 호남과 서울 수도권은 8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완샷으로 이렇게 그냥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는 이제 대표 후보 두 분만 계속 나오죠. 최고위원 후보도 경쟁자가 있으면 좀 이렇게 나올 텐데 단독이라고 그냥 완전히 열애돼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룰은 또 과거에는 전 우리 한 20만 가까운 우리 권리당원 분들한테 문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뭐 데이터는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에서도 다만 우리가 문자 안 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면 전 이제 당원들한테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룰에.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소식을 못 받아봐요. 깜깜이 선거가 된 것 같고 또 후보가 또 혼자여서 단독 후보여서
소문나요. 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전당대회, 이 권역별로 전당대회 현장 연설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연설도 하고 좀 알려줄 텐데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요건 속에서 또 불구하고 시도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당원들 인사드리는 게 제 도리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왔어요. 잘 왔죠?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저녁 때는 이제 서울 이제 또 간담회가 있고 내일은 이제 경기 인천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이제 투표가 되는데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이제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그래도 시도 우리 상무처에서 당원들께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우리 당원분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 지금 이제 2개월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효능감이 있습니까? 네. TV 보기 예전에 TV에 윤석열 나오면 껐죠? 지금 어때요? TV 틀어놓으면 이제 좀 즐겁게 보죠.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들어올라다가 보니까 여기 모니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회의 하는 내용들이 YTN에 쭉 생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맨홀로 2명이 사망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또 한 사업장에서 재해로 피임 사고 있잖아요. SBC 얼마 전에 현장도 방문했는데 어떻게 5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 결국 국가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자치본권 동지였죠.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일을 해왔던 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역화폐도 만들고 청년 배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방한테 정책을 안내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성남에서 직접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성남시 예산하고 성남 시민들, 성남 청년들, 성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불목상권 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표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이 됐죠. 뭐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365일 24시간 아이돌 봄센터, 365일 24시간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모든 청소년들 교육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전부 다 갔다 올 수 있는 이렇게 된 대표적인 정책들. 결국은 우리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중앙을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이죠. 그렇게 유능한 현장형 분권 자치분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국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국무회의 때 맨홀에 2명 사망했는데 이런 거 국가가 책임있게 왜 대응 못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공직자들도 움직이죠.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수해 현장에 막 산청에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다 봤죠? 옷 입고 민방위복 입고 대통령이 우산 쓰고 산청 피해 현장에 가고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보면 큰 피해,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안 갑니다. 바로 안 가요. 왠지 알아요? 재난 현장에 가면 건물이 무너졌다. 절규하죠. 육아도 뭐 가족들 와서. 그다음에 농가들 하우스 물 잠기잖아요. 막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이번에 충남 예산에 가서 하는데 메론과 수박이에요. 막 생산하고 막 이게 출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폭우로 그냥 물 닿으면 전부 다 저기 녹잖아요. 다 버려야 돼. 다 따야 되고 이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민들 절규를 하죠. 한해 농사들 막 10동씩 이렇게 그거 갖고 자식들 전부 다 학교 보내면 다 해야 되고 가정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요? 선출직 공직자들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신데 예. 강철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신데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뭐예요?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들은 뺨이에요. 뺨을 대주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분노하잖아요.
나 어떡해. 내 여기 그 하우스 전부 다 이렇게 절단났는데 의원님 말이요. 저기 시장 군수가 말이요. 대통령이 미리미리 이런 걸 예방을 해줘야지.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님 현장에 좀 정리된 다음에 가시죠.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시장 우리도 오천동이 2012년인가 13년인가 엄청나게 폭우가 왔어요. 4대강 사업 저기 이명박 정권에서 금강 그 역류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가중을 시켜서 오천동이 수갑과 매번 하우스가 절단이 났어요. 막 전화를 빗발쳐요. 시장 나오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부시장 국장들이 잡아요. 시장님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폭행 나갑니다. 아유.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는 폭행당하고 뺨을 대줘도 이것도 우리의 저기 하나의 그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의 또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뺨을 어떻게 이 시장에 좀 일찍 나와야지 이 물을 저기 이렇게 넘치도록 안 나와보고 뭐 이런 거예요. 막 갑작스러운 보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려 뺨을 대줄 정도 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죠. 선출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이 정리도 안 됐는데 정리 안 됐죠. 수해 복구 전이니까 막 보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결국은 경상남도 도지사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중앙청 공직자도 그렇고 현장형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메시지죠.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냥 뒤에서 그 용산에서 그냥 다 보고만 받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오송 사건들이 일어나고 오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충북도지사 어떻게 했어요? 거기 달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술 드셨죠? 예, 술 드셨다라는 표현도 좀 너무 저기 조칭해서 술 먹었죠? 그러니까 이 재난이나 국가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표 후보들 뭐 저도 그렇고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그래서 못 다녔어요. 어디 가서 저기 이렇게 당원들 만난다고 간담회 잡아달라고 다들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다들 수해복구 현장에 그냥 우리 전 민주당의 지역위원회는 다 현장에 그냥 버스 빌려가지고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다 같이 그 동고동락하면서 다 치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원 간담회를 할 수 있나요? 우리도 다 현장에 갔죠.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선포를 했는데 우리 충청권,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여기 다 국힘이에요. 국힘 단체장들이 시도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완패했잖아요. 제주도는 좀 예외였지만 시장 모습들도 거의 완패했고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1개월 후에 선거를 하다 보니 이 양반들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막 우리 모든 국민과 자원봉사자 뭐 이런 분들은 막 그냥 전체적으로 가서 지금 아직 매몰돼가지고 생사도 지금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불구하고 다음날 외국으로 출장 가더라고요. 4명 다 마치 짰다시피.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국정원이니까 정치인이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죠. 국민의 생명이 현장이 먼저입니까? 외국 출장이 먼저입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외국 출장 갔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답글을 또 했어요. 또 제가 막 이게 이제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지도부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여러분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뒷받침하는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란을 지금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내란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종식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이 플래카드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사법도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우리 윤석열로 거부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법안들도 신속하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란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종식하고 그리고 개혁의 완성을 만들 수 있도록 첫 번째 하겠다. 이게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저는 자치분권주의자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 아까 아시다시피 서울 시의원 했어요. 그리고 논산에서 논산에서 시장 3선을 했어요. 논산에서 제가 처음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 진영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제가 시장 당선됐어요. 거기는 다 자민련이었었어요. 자민련. 그래서 서울시의원하다가 당의 요구로 2005년도 참여정부 마지막 말이에요. 이건 제가 조금 사견 곁들여서, 그때는 참여정부 마지막인데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후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낙선하니까. 낙선하는데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성남에서는 이재명, 수원에서는 염태영, 저는 서울시의원 하다가 당의 지도부가 너 고향 논산이지, 그리고 초중고 나왔지, 다 계시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논산으로 가,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남겨놓고 서울시의원 사직하고 제 고향 논산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다 자민련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 나갈 때 부여군수, 계룡, 금산군수, 뭐 청양군수, 공주시장 후보를 못 냈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 광역위원, 민주위원 런닝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는 거죠. 민주당 깃발 갖고, 우리 열린우리당 깃발 갖고 나갔죠. 떨어졌어요. 4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은 성남에서, 염태영은 수원에서, 논산에서는 저, 강동에서는 이해식, 노원에서는 뭐 김성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2006년도에 낙방을 하고 2010년도에 다 당선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민주당스럽게 유능하게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주말에 만나서,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도 만들고, 평생학습기본 지방정부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우리 공부하는 모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만났죠. 그러면서 성남의 지역화폐 하니까 괜찮은가? 같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지방 소멸도시 입장에서는 지역 상공 공무원들이 다 출퇴근하잖아요. 외지에서. 응? 지역화폐 만들어 놓으니까 끝내주죠. 그죠? 이런 유능한 효능감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서 중앙을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지역화폐, 민생회복 지원, 그렇게 요구를 윤석열한테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만 주죠. 왜 이거 이런 논리잖아요. 오세훈이도 그렇고 고상급식도 그렇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골목경제인데, 그렇잖아요. 골목경제, 지역화폐.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시의산 내란 이후에 완전히 그냥 연말로 모든 일정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모임도 못하고. 이럴 때 지역화폐, 민생의 복지원금 한번 쭉 하면은 막 내수시장이 살아나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급하고 지금 소비가 굉장히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많은 우리 도민과 시민들, 국민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거죠.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지방정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회장을 이재명 초대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염태영, 이해식, 그리고 저도 회장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만나면서 자치분권이 결국 우리 정치인들, 국가나 정부의 정말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 제가 최고위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여기 최고위원 이번에 몇 번째 나온 줄 아세요? 예? 제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국회의원 추선이 어떻게 세 번째 나와요? 그죠? 희한하죠. 저 양반이 최고위원병에 걸렸나?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시장할 때, 민주당 시장원수 회장할 때 한 번은 결국은 우리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의도의 지도부에 꼭 국회의원들 정치적으로 쌈만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 당선돼가지고 들어오고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에 자치분권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한테 얼마나 사랑받을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자치분권 전체 회의를 통해서 후보를 내자. 비록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치분권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전에 박우석 구청장이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저를 지목해서 제가 나가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의원인데 그분은 제가 선거대책 총괄본부장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제 통장도 깼어요. 적금 통장 깨면서. 그래서 염태영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떨어졌으면 됐고, 그리고 염태영 당선시키려고 선거대책 본부장으로서 전국 각지를 연간해 가면서 그냥 전부 뛰어다녔는데, 이 정도면 나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그나마 좀 헌신했는데 이번에는 나를 요구하지 말아라. 민주당 회장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 보궐선거였어요. 서울시장 지고 나서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표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뽑는 선거에 그래도 한번 나가서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나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지들한테 아니 시장이 한 번 나가서 떨어졌으면 됐지 뭘 또 나가서, 우리는 인구 12만 도시예요. 당원도 적어요. 당원도 적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겠다고. 두 번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논산까지 쫓아와서 우리 이러면 중단된다. 가서 같이 철학을 갖고 그래야 후배들이 따라가지. 그래서 또 결단하고 후보 등록하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두 번 다 전국대의원에서 2등 했는데 우리 권리당원이 합산하잖아요. 합산하니까 꼰치예요, 꼰치. 응? 첫 번째도 꼰치, 두 번째도 꼰치. 전국대의원에서는 2등 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분들은 다 찍어줬는데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시장은 잘 몰라요. 이게 전국선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선 마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도 운명처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1기 때는 대변인을 했고 2기 때는 제가 제주하고 인연이 큽니다. 3선 마치고 우리 대선 지고 지방선거도 우리 국힘한테 쭉 도와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말에 12년 동안 제 아내한테 시간도 못 갖고 해서 부인 우리 차 끌고 제주도 가서 내가 여행시켜줄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차 우리 끌고 만도에 와서 우리 차를 갖고 와서 제주도 넘어와서 예약도 안 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달 살기 웹 찾아가지고 조천은 어디 방 2칸짜리 제가 풀어보니까 같이 방 2개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 달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열흘 정도 잘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뭐 여기 사려니 숲길도 가고 걷고 사색하고 또 아내한테 그동안 시간을 못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늦은 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에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5월 말에 보궐선거에 개항해서 당선이 됐죠. 그때도 나가라 말아라 하고 당선돼서 한
한 1개월 좀 지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제 아내랑 둘이 아주 어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그때 그 당시는 제가 형님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형님은 뭐 의원 돼서 바쁘시겠는데 제가 형님 못 가시고 있으니까 저기 앞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좀 부러워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 상의할 게 있는데 좀 언제 시간 돼요? 꼭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 전화 받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 아내는 여기 있고요. 한 달 살기 여기 한 달 반 정확하게 한 달만 올라갔더니 많은 분들이 나 대표 나가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디 국회의원부터 무슨 초선이 무슨 대표를 나가냐고 또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불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가셔야죠. 윤석열이가 됐는데 윤석열한테 죽습니다. 민주당도 초토화되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중앙위원 뭐 예를 들면 후보가 많으면 이제 중앙위원 투표에서 이제 걸리잖아요. 대표도 뭐 4배수로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근데 내가 이제 막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앙위원 컷오프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이건 뭐냐면 이제 저한테 상의하듯이 말씀하지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지. 그래서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반 살기 하면서 한 보름은 제 아내는 제주도에 한 달 반이 있었는데 저는 한 보름만 있고 한 달은 전국적으로 선거하러 다녔어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회 끝나고 대변인하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이제 조직부총장을 했어요. 조직부총장은 실질적으로 선거 있으면 늘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당원, 그다음에 우리 공조직 시도당,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시도지사부터 우리 지방위원까지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업무를 하는 역할이 특히 됐었고 그래서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영광, 그다음에 영광, 거제, 그다음에 담양, 아산, 강화 뭐 이런 선거들이 있었잖아요. 두 번에. 이게 작은 선거지만 이게 윤석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평가니까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영광의 보궐선거 한 달 살이 하면서 영광에서 선거를 또 치르고 담양에서 한 달 살면서 또 치르고 이렇게 이제 재보궐선거 있으면 늘 선거 치르고 대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대표 선거 치르고 그리고 보궐선거 치르고 이거 또 대선에서 또 앞장서서 조직부총장이니까 전국의 조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이렇게 선거 치르고 이제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대통령 되셨으니까 내려놓고 좀 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도 더 잘해서 또 이 법안도 좀 심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 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최고위원 자리에 꼭 출마를 좀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더 크게 좀 쓰이죠. 저를 쓰시죠. 했더니 묻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집권 초반기 이제 막 들어가는데 당에서 정말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사명감으로 결단을 하고 운명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후보들이 좀 등록할 줄 알았더니 등록하는 후보가 딱 후보 마감하니까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삼수에서 세 번째 저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황명선 후보도 세 번째 도전에서 최고위원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꿈이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응원을 해줘야 찬성해줘야 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주의자라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도 당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주권을 상당히 제도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실질적으로 대표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 경쟁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제가 조직구청장하고 지난해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 혁신기획단장으로 저를 임명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대표로 계신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내년에 있으면 2년이잖아요. 벌써 지방선거에 대한 당원 주권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만들고 불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당원 주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한테 담당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두 번째 내란을 종식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하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당원 주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더욱더 확실한.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 우리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전당원 투표를 제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당원들의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상무위원회에서 했잖아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당원 주권이 당원이 됐는데 당에 그냥 뭐 선출할 때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키워야죠.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그래도 헐뿌리 현장부터 이렇게 학습되고 성장되어 온 분들이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해식, 김성환 장관, 노원 구의원,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강동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장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장이 도지사를 하고 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변방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정치 권력에 있는 분들이 3선, 4선, 5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 역량도 있죠. 그런데 변방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아이들은 크게 안 받죠. 근데 유능해요. 변방에 있는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변방에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저의 꿈은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그러려면 우리 학습과 교육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연수원도 필요하고 교육기능도 필요하죠. 당원들한테도 교육 필요하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뜻을 갖고 있는 아니면 중간에 직장을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을 하면서도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과 교육을 받는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치와 신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령이 우리는 중산층과 사면을 위한 정당 그리고 기본사회를 기초생활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사회로 간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강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지방의원이 돼도 교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단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치를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김성환, 이해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동지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 풀뿌리 동지가 우리의 사람들은 시민과 주권자를 도민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저들 행태를 보면 윤석열부터 이번에 출장한 사람들 다 포함해보면 저분들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임받아서 공복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분들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차이가 틀린 거죠. 우리 당에도 일부 의원들 가운데 일부 단체장 가운데서 목에 힘주고 자세 잡고 시민들을 섬기고 존중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인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100년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저는 제 꿈이 이번에 최고위원 나왔지만 이후에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풀뿌리 정치학교라고 해서 제가 교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 사례로 직접 말씀드리고 왜 이런 정책이 어떤 고민 속에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풀뿌리 정치학교 교장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에 시켜주실래요? 시켜주실래요? 인재를 키워서 100년의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제가 선거 전문가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험지에서 논산에서 삼선했던 이 사례를 다음에 기회되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초대를 하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그 험지 자민련 지역에서 인근 지역의 광역기초율도 러닝메이트도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초선재선 3선을 냈는가 이거 제가 직접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출마하고 싶은 분들 듣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요 자치분권 세 번째는 자치분권을 더욱더 강화해야 돼요. 균형발전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강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도 그 다음에 226개 시군구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중앙 집권적인 대한민국의 사무체계들 그 다음에 예산, 재정체계들 모두 다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자치분권 현장에 있을 때 재정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안 일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여러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함께 투쟁도 하고 청와대도 찾아가고 막 국회의장도 만나고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 때 했죠. 그때 청와대 행정관 하셨잖아요. 우리 한의원님 그죠? 네. 그때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안 일괄법 재정분권이 그나마 된 거예요. 정부 다 세금을 걷어서 80%는 국가 20%는 지방이에요.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이 필요한 건데 최대한 우리가 6대 4까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7.5대 2.5까지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거한 거죠. 그래도 앞으로 가입할 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시민과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하고 정치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우리 기본소득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교통, 안전, 돌봄, 주거, 금융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은 패자가 되고 나서 그분을 케어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국가의 역할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패자로서 늘 살지 않도록 자활을 통해서 다시 국가의 건강한 공동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사회로 기초적 삶을 넘어서서 행복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기본사회로 대전환되어야 되죠. 저는 이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째는 이 기본사회로 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또 헌신하고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야전사령관 민주당의 야전사령관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야전사령관은 대표님이 저한테 줘주신 이야기 영광 재보궐선거에 기획단장으로 지원단장으로 내려보내시면서 저한테 황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짐 싸서 한 달 살고 선거 승리해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되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저기 조직부총장 황명선 의원이 영광 가서 한 달 살기를 해. 거기 그냥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데이터 우리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하잖아요. 보니까 당 지지율은 우리가 60%고 조영당이나 진보당이나 10%, 5% 이렇게 돼요. 근데 후보를 놓고 딱 이렇게 해보면 다 비슷해요.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후보가. 영광이라는 인구 5만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짧고 거기서 오랫동안 다 인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그러나 시장, 지방의원은 본인들, 그래서 무소속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조영당이나 진보당한테 우리가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민주당, 호남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버렸다,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대선에 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파견 나서 쭉 하는데 후보 지지율이 못 따라와요. 같이 비슷해요. 어떤 때는 진보당한테 질 때도 있었어요. 진보당은 1000명 넘는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6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반일해주고 휴지 주워주고 거기 원전이 있기 때문에 올인을 했어요. 그 지역에 진보당의 도의원 한 명도 있어요. 도의원 2명인데, 그러니까 진보당 뿌리가 좀 있는 지역이죠.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하는데 우리 후보가 지는 못했다. 제가 이건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요. 대표님께서 4번 한 보궐선거 지역에 4번에 4일 동안 지원 유세 온 적이 있나요? 없죠. 요청을 했죠. 저를 보내면서 반값 있어 그러시더라면서, 뭐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계좌 하나 보내줘. 그래서 그냥 또 경련차게 그냥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안 보냈더니 그거 안 보내? 그래서 진짜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웹자고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대표님한테 텔레를 보냈죠. 대표님이 트위터에다가, 당시 트위터에다가 2줄 딱 썼어요. 제목은 부탁. 황명선 의원을 영광 지휘사령관으로 보냈는데 반값이 부족하대. 딱 이거예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벤트는 터지게 먹었어요.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아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비하인드, 그때 저한테 야전사령관, 지휘사령관이라는 이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세웠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하는 선거여서 중간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개혁과제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으로서 다음 지방선거 현장에서 어려웠던 이 자민련 지역에서 계속 당선되고 해왔던,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이끌었던, 또 대선에서 해왔던 저의 역량을 갖고 내년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압승을 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지 여러분들의 또 좋은 말씀, 이렇게 경청도 하고 또 저 궁금한 이야기를 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의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는데 항상 현장에서